촬영을 할 때 한 명은 XR 봐야 되고 한 명은 조명해야 되고 한 명은 카메라 해야 되고 한 명은 감독하고 이런 식으로 역할 분담을 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착착 돌아가는 게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마약도 다루고 유니티도 함께 다루는 강의더라고요. 직접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는데 기회가 생길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바로 수강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교수님이 저희 수준을 고려해 주셔서 천천히 알려주시는 게 좋았고 이제 질문을 바로바로 받아주시는 점 그런 게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버추얼이라는 문화도 조금 어색했고 모션 캡처라는 기술도 어렵지 않을까 걱정을 되게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교수님이 지도도 정말 잘해주셨고 모션 캡처라는 기술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서 정말 좋았던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학생의 신분으로 사용하기 힘든 고가의 모션 캡처 장비를 사용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던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 버추얼 캐릭터 분야에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을 다양하게 좀 심층적으로 배울 수 있어서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탁과 학교 학생들과 같이 팀을 만들어서 좋은 작품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일단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고 무엇보다 요즘 뜨고 있는 XR 기술에 대해서 저희가 만드는 콘텐츠와 접목시킬 수 있다는 점이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새로운 이런 파이프라인을 배운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좋았고 또 실험적으로 앞으로 좀 더 나아갈 어떤 방향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점이 되게 좋았고 제작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요소들을 또 이 XR 기술로 통해서 풀 수 있다는 어떤 실마리가 된 것 같아서 그런 게 되게 좋았습니다. 저는 디자인에 관심이 있어서 개원예대를 왔는데 졸업 전에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시행착오도 많지만 그만큼 배우는 것도 많은 수업이라 그런 도전적인 사람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AR, VR 컨텐츠 실무 쇼케이스 공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한 학기 동안 가상 공간에서 XR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실감 미디어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XR 작업에 자주 쓰이는 XR 발표, 라이브 커머스, 단편 영상, 라이브 AR 네 가지 기술을 제작하는 방식으로 팀을 구성하여 컨텐츠를 제작하였고요. 언리얼 엔진 기반으로 제작된 가상 공간은 버추얼 카메라 시스템을 통해 실제 스튜디오와 크기와 상관없이 공간을 확장과 가능성을 테스트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촬영은 실시간으로 합성되는 것을 보면서 연출자의 의도에 따라 다양한 화면을 제작하고 구성하였습니다. 그럼 저희 학생들이 이 그린 스크린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라고요. 본격적인 행사를 시작하기 앞서 개원디자인 혁신융합대학 단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개원 디자인혁신융합대학 사업단의 총괄을 맡고 있는 심한수 단장입니다. 2023년 AR, VR 컨텐츠 실무 쇼케이스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환영의 인사를 전합니다. 디지털 혁신융합대학 사업은 주관대학인 건국대를 포함하여 중앙대, 경희대, 배재대, 계명대, 전주대, 개원예술대 7개 대학이 연계해서 실감미디어 분야 표준교과를 개발하고 학생들에게 공유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새로운 디지털 현실은 눈에 보이는 현실과 가상현실을 융합하여 더욱 풍부하고 혁신적인 경험을 창조하는 중요한 순간에 서 있습니다. AR, VR 콘텐츠 실무 수업은 XR 콘텐츠 작업으로 많이 쓰이는 4가지 콘텐츠, XR 단편 영상, XR 라이브 커머스, XR 발표, XR 증강현실을 학생들이 제작하였으며 학생들은 XR 디자이너로서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고 체험자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는 역할을 경험하였습니다. 오늘 쇼케이스를 통해 이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학생들, 시청자분들께서 XR 콘텐츠에 대한 변화의 흐름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이제 시작입니다. 본격적으로 저희 학생들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그재그 라이브 커머스 팀의 발표를 담당하게 된 이성주입니다. 저희 팀은 변화하는 이커머스 시장에 발맞춰 XR 기술을 이용한 라이브 커머스 콘텐츠를 제작했습니다. 젊은 층의 선호가 높은 라이브 쇼트 플랫폼에 맞춘 콘텐츠와 디자인으로 기획, 제작을 진행했고요. 이건 저희의 테마와도 같은 이미지인데요.
기존에는 앱 서비스만을 가정하여 만들어진 지그재그의 테마 디자인을 라이브 영상의 배열에 맞게 조절하고 UI와 UX를 리디자인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지그재그의 테마 컬러와 기존의 젊은 층을 겨냥하는 톡톡 튀는 느낌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하여 채도가 높은 분홍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작업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컨텐츠 제작에는 주요적으로 얼리얼 엔진을 이용했는데요. 3D 모델을 이용한 레벨 디자인을 배경으로 그린 스크린을 이용한 크로마키 촬영과 엑심 엔트리를 연동해서 촬영했습니다. 저희 팀은 의류 판매 쇼핑몰 앱 지그재그의 서비스와 상품을 홍보한다는 기획을 유지하면서 거기에 XR 기술의 장점 중 비용 절감과 분업 효율이라는 두 가지 장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라이브 커머스에 적극 활용하여 작업했습니다. 또한 라이브 방송의 경우 동영상 방송 플랫폼 대부분의 영상 비율에서 사용자, 시청자의 시선 흐름을 해치지 않는 선으로 주변 UI와 광고 팝업을 더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며 이제 저희가 XR 라이브 커머스 영상을 제작한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지그재그 라이브 방송 시작합니다. 오늘은 직진 배송 먼저 소개를 하고 시작할 거예요. 네, 이거 진짜 좋은 서비스인데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 직진 배송은 전날 자정 전에만 시키면은 다음날 아침에 저희 집 앞까지 배송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4만 원만 채우시면은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정액제 이런 거 없습니다. 근데 꼭 4만 원 아니어도 1,000원만 추가하시면 어느 금액이셔도 다 이용 가능하니까 진짜 합리적인 것 같아요. 당장 입으로 필요한데 백화점이나 옷가게가 닫힌 시간에도 자정 밤 12시 전에 직진 배송만 있다면 바로 받아보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라이브에서만 챙길 수 있는 할인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 네, 그리고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까 하는데 저희 여기 있는 제품 다 직진 배송으로 시켰어요. 저희 입고 있는 옷도 직진 배송이죠. 네. 저희가 오늘 받고 오늘 입을 수 있는 만큼 진짜 편리한 서비스이지 않을까 싶은데 옆에 보이시는 가방이나 식탁도 다 같이 지그재그에서 구매가 가능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곳에서 모든 쇼핑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차근차근 저희 지그재그 직진 배송 소개해드릴게요. 성주야, 어서 와. 늦어서 미안. 성주야, 가방 샀어? 되게 예쁘다. 어디서 산 거야? 그거 지그재그에서 샀어. 지그재그? 그게 뭐야? 지그재그 몰라? 우리도 알려줘. 스마트폰 앱인데 여기 앱스토어 들어가서 설치하고 직진 배송이라고 있거든? 엄청 편해. 다음날에 바로 도착한다. 진짜 좋다. 혜원님 왜 어제는 안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저 어제 너무 몸이 안 좋아서 못 나왔어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죠? 네, 그래서 급하게 따뜻한 운동복도 장만했어요. 너무 예뻐요. 어디서 사셨어요? 지그재그라고 직진 배송하는 하루 전에 이렇게 와요. 네, 라이브 커머스 방송 잘 봤습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랑 이번 프로젝트에서 맡은 역할을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개원예술대학교 순수미술과 3학년 고우리라고 합니다. 이번에 저는 라이브 커머스 팀에서 레벨 디자인과 기획을 맡았습니다. 이번 라이브 커머스 준비하면서 레벨이 많이 바뀌고 공간도 많이 바뀌는 걸 봤는데 이거 준비하시면서 좀 어려웠던 점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우선 어려웠던 점은 많다기보다는 맨 처음 어려웠던 관문은 그 언리얼 엔진을 통해서 그 엑시메트리 안에서 맵을 구성하고 그걸 쿠킹을 해야만 이제 촬영이 저희가 시작이 되는 건데 그 부분에서 한번 오류가 나면은 좀 오랜 시간 동안 계속 기다리고 다시 재시도를 해야 됐던 게 좀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기존 세트 제작이 아니라 가상의 세트를 언리얼에서 제작을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작업하시면서 어떤 느낀 점이 혹시 있으실까요? 우선 가상으로 세트 제작을 하면서 촬영을 해봤을 때의
가장 최대 장점은 우선 저는 제일 먼저 들은 생각은 비용 절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본 스튜디오에서 이제 세트 제작을 하고 촬영을 하게 된다면 그 구성을 하기 위해서 드는 뭐 인력도 있고 뭐 장비도 있고 비용도 있겠지만 가상세계 안에서는 그런 것들이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계속 재사용한다는 점이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공간이 협소하고 해도 공간에 그 제약을 받지 않게 표현이 된다는 점에서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순수 미술과 학생이다 보니까 이런 신기술을 이용한 작업을 거의 처음 하거나 혹시 경험이 적었을 텐데 이번 프로젝트를 하면서 느꼈던 점을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선 이렇게 전문적으로 촬영 기법을 옆에서 생생하게 보고, 그리고 프로그램들을 배우고, 저희가 뭐 리허설도 해보고 촬영을 하고 연기를 해보면서 이런 경험이 굉장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너무 재밌고 유익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인터뷰를 마치고 다음 팀, 단편양상팀의 발표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발표를 맡게 된 XR 단편 영상팀의 김영민입니다. 저희 팀은 XR을 결합한 단편 영상인 타임 메트로를 제작하였습니다. 타임 메트로는 주인공이 미래를 향하는 지하철을 메인 컨셉으로 잡은 SF 장르의 프로젝트입니다. 작품은 지하철 내부의 주인공을 비롯해 밖의 배경이 조금씩 미래로 변경되는데 크게 현대, 미래, 아포칼립스, 포스트 아포칼립스의 풍경을 순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으로 인한 미래와 현재 상황에 무관심한 사람들의 사회적 모습을 주인공을 통해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의 특징은 배경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경된다는 것입니다. 이 특징을 강조하기 위해서 언리얼 엔진을 사용했습니다. 각 시대에 맞는 도시 풍경들을 레벨 디자인한 후에 프로덕션 단계에서 엑시메트리를 사용해 인물과 실시간으로 공간을 맞춰가며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팀 프로젝트로 진행하면서 크게 감독 및 연출, 레벨 디자인 및 후반, 촬영 조명, 미술로 분담했습니다. 매주 회의를 통해 각자 역할에 맞는 체크리스트를 업데이트하고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파트끼리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작업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며 저희가 제작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즐겁게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우. 짧은데요? 짧지만 임팩트가 있는 영상이라고 생각하는데 본인이 이번 프로젝트에서 담당한 역할이 무엇인지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번에 영상 네, 마이크가 되나요? 네. 이번에 레벨 디자인 담당했다고 들었는데 예 학생이 이번 컨셉을 어떻게 잡았는지 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 네, 저희 프로젝트의 컨셉은 세 가지인데요. 그 현대도시, 아포칼립스, 포스트 아포칼립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작업을 했고요. 현대도시나 아포칼립스는 뭐 저희가 일반적으로 상상하는 이미지 그대로 하려고 노력을 했고, 포스트 아포칼립스만큼은 조금 양강을 더 세게 줘서 보는 사람들이 여운을 느끼게끔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또 그리고 지하철 내부 같은 경우는 조금 한국에 있는 일반적인 지하철이 아니라는 점이 좀 아쉬움이 남는데요. 그 부분을 저희가 상용 어셋을 쓰지 않고 직접 모델링을 하고 좀 디테일한 부분만 얼리얼 안에서 레벨 디자인을 했었으면 좀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딴 것보다도 제가 유심히 본 게 언리얼 엔진에서 그 배경이 자꾸 움직이는 거를 어떻게 합성을 했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를 어떻게 했는지 조금 궁금한데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일단 이게 저희가 제일 좋은 방법은 밖에 있는 배경에다 포커스를 잡고 내부를 어둡게 찍어서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었는데, 저희 연출의 어떤 방향이나 팀원들의 의견은 내부 안에 있는 부분들까지 잘 보여지게 하게 하는 것이었고, 또 그렇기 위해서는 좀 바깥에 포커스를 날릴 필요가 있었어요. 또 얼리얼에서 그 풍경들 다 지나가는 것들을 일일이 다 트랜지션 줘서 움직이려고 하면은 프로그램이 되게 무거워질 게 당연했기 때문에 이미 만들어진 레벨 시퀀스를 이제 PNG 시퀀스로 뽑아서 그걸 다시 에펙에서 블러를 먹여서 다시 시퀀스로 뽑아서 얼리얼에 있는 미디어 플레이어로 가져가서 그 안에 있는 지하철의 바깥에다 배치를 하는 방식으로 이제 작업을 했는데, 그러고 이제 핸드헬드도 좋고 그렇게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예 학생은 저희 개원예대에서 XR 컨텐츠 디자인 마이크로 디그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XR 컨텐츠 할 때 인카메라 VFX 레벨 디자인도 했고 그린 스크린 레벨 디자인도 했는데 두 가지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쯤은 좀 비교해서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제가 확실히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은 LED 월 같은 경우는 인물이나 소품의 어떤 재질 같은 것들을 잘 사용한다면은 반사광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좀 더 독창적이고 강렬한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반면에 그린 스크린 같은 경우는 조명을 컨트롤하는 거에 대해서 지식도 많이 필요하고 까다롭겠지만 그것을 잘 할 수 있게만 된다고 한다면 LED 월보다 훨씬 동적인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2조 팀의 인터뷰를 마치고 3조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XR 발표팀의 강유민, 김미우, 그리고 발표를 맡은 조우영입니다. 저희 작품 배경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모네 일상과 빛의 향유라는 제목으로 모네의 건초 더미 연작을 소개하는 발표입니다. 발표 시기를 고려해 겨울 미술 작품과 관련된 발표를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모네의 작품을 선정하였는데 모네에 대해 더 조사하던 중 모네의 건초 더미 연작에 담긴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모네의 건초 더미를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과 관련해 소개하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해서 이번 건초 더미 연작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작업 과정은 다른 팀들과 마찬가지로 가상의 언리얼 배경을 작업하여 엑시메트리로 불러와 크로마키 배경에
촬영하는 발표자와 합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실제 크로마키 배경에서 찍는 카메라는 고정하여 촬영하였고 잠시 후 보시게 될 발표 영상에서 보이는 카메라는 움직임을 엑시메트리로 저희가 활용하여 찍었습니다. 작업하며 저희가 신경 쓴 부분은 엑시메트리의 카메라를 어떻게 움직여야 지루하지 않게 잘 보여줄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정된 채로 그림만 바뀌어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카메라를 움직여 계속 이동시켜가며 실제 설명을 함께 듣는 듯한 느낌을 주려 노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표 보시며 모네의 색 연구가 단순한 인상주의라는 미술사조를 넘어서 우리의 소중한 일상들을 되돌아보게 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고 이후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발표를 진행하게 된 XR 발표팀입니다. 가을에 학기를 시작해서 벌써 겨울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추운 날씨에 이른 시간부터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눈이 내리고 소복이 쌓인 모습을 보면 주변이 온통 새하얗게 보입니다. 눈처럼 깨끗하다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눈은 그 자체로 새하얗고 결점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 어느 화가는 눈이 내린 풍경을 그릴 때 다양한 색을 사용하여 그립니다. 무슨 연유에서인지 새하얀 눈에서 찾아볼 수 없는 형형 색색을 사용하여 표현하는 화가, 19세기 인상주의의 대표 화가라고 불리는 클로드 모네. 오늘 모네의 건초더미 연작에 대하여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초더미 여름의 끝 아침 효과에서 건초더미는 햇빛을 받아 늦여름의 황금색을 띠고 있습니다. 모네는 빛에 따라 변화하는 색채의 모습에 매우 흥미를 느꼈으며 이는 다른 건초더미 연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대기의 변화에 같은 풍경임에도 서로 다른 색채를 띠며 그것이 빛의 변화에 의하여 일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건초더미 옅은 안개 속의 태양은 안개 속의 가을 새벽에서 태양이 떠오르는 순간을 인상으로 포착해 표현한 것입니다. 사실 그대로를 그리기보다 그 풍경이 띠고 있는 인상만을 그리는 인상주의의 특징이 잘 드러난 작품입니다. 전체적으로 태양이 떠오르며 뿜는 희미한 붉은색이 깔려있으며 대지 곳곳에 남아있는 푸른색은 아직 안개가 다 가시지 않고 남아있는 이른 아침임을 보여줍니다. 모네의 건초더미 연작은 크게 가을과 겨울로 나눌 수 있습니다. 건초더미는 대개 가을에 만들어져 겨울 동안 모습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모네는 겨울 풍경에서 빛이 변화하는 시간대와 상관없이 주로 시린 분위기의 색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앞서 소개해드린 눈이 오지 않은 풍경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건초더미 겨울 효과에서는 풍경을 이루고 있는 요소들의 색을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아침의 하늘은 연한 노란색과 연한 분홍색, 연한 파란색 또한 파스텔 톤의 색들을 서로 나란히 두어 하늘과의 경계를 모호하게 표현하면서 순간적인 인상을 그려냈습니다. 또한 하늘에서 빛이 따뜻한 색감을 섞어 풍경의 시간대가 햇빛이 드는 오전 또는 정오임을 나타냄과 동시에 그림자는 대비되는 시린 푸른색을 사용하여 겨울의 분위기를 표현했습니다. 모네는 인상주의의 특징을 특히 잘 표현한 작가입니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찰나의 순간들을 포착하여 캔버스에 녹여내려는 수많은 시도와 연구를 거쳤습니다. 일평생을 빛을 관찰하며 그려낸 모네는 말년에는 백내장신세로 거의 실명에 가까워졌으나 그의 빛에 의한 색채 변화에 대한 탐구와 그림에 대한 열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찰나의 순간을 영원한 작품으로 녹여낸 모네, 모두가 지나치는 빛의 순간을 잡아 현재까지 이어지게 만드는 그의 열정은 수없이 지나친 모든 일상의 빛들을 돌아보게 합니다. 한 가지에 집중하여 수련을 피워낸 모네와 같이 빠르게 지나치는 일상의 장면들을 붙잡아 집중하여 저마다의 꽃을 피워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모네에 대해서 잘 발표 들었고요. 이번 프로젝트에서 그 담당한 역할, 그럼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원예술대학교의 순수미술과 김미효이고요. 이번 발표 영상에서는 배경에 사용될 레벨 디자인과 발표를 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문화콘텐츠학과 조우영이고 저도 레벨 디자인과 촬영 진행했습니다. 제가 보면서 좀 궁금했는데 다양한 발표 주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 모네의 건초더미를 했을까요?
제가 평소에 듣는 이제 다른 전공 수업에서 인상주의를 좀 중요하게 다뤘고 그중에서 모네의 건초 더미가 인상주의의 특징을 잘 표현했다고 해서 관심이 생겨가지고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이번에 작업을 하면서 대본도 외우고 앞에서 발표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거 하면서 조금 힘들거나 어려웠던 점, 그 대본을 다 외워서 한 거예요? 영상 제작에 또 발표를 진행하다 보니까 대본은 완벽히 숙지가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프롬프터를 보면서 하기도 하고 카메라를 처리가 어려워가지고 그런 어려움이 약간 있었지만 그래도 수월히 진행했습니다. 아, 그러면 그 우리 팀장이 우영 학생한테 좀 묻고 싶은데 다른 팀보다 적은 인원으로 작업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작업하면서 느꼈던 점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어떻게 그런 것들을 극복했고 이렇게 했는지 좀 설명이 가능할까요? 아, 네. 저희는 원래 5명인 팀이었는데 최종적으로는 3명에서 결과물을 만들어냈습니다. 결과물을 만들어 가면서 보통은 한 2작업씩 해야 될 거를 3-4작업씩 하게 되었는데 저는 하면서 오히려 좋았던 부분들이 전반적인 과정을 직접 다 참여해 나아갈 수 있다는 점이 좋았던 것 같고 극복 과정은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촬영하면서 조금 어려웠던 부분들은 제가 촬영 프로젝트를 처음 해본 거여서 준비 과정이나 진행 단계에서 약간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서 촬영이 좀 딜레이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들이 이번 촬영하면서는 어려웠지만 다음 촬영할 때는 조금 이번 경험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터뷰를 마치고 다음 라이브 AR 팀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라이브 AR팀의 발표를 맡게 된 박세연입니다. 어느새 벌써 겨울인데요. 곧 있으면 크리스마스인데 여러분은 크리스마스에 계획이 있으신가요? 친구 혹은 가족들과의 모임, 여기 이 주인공은 크리스마스에조차 야작을 하다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저희 조는 이 잠에 든 주인공이 눈에 떴을 때 보게 될 새로운 세상에서 겪게 될 신비한 이야기를 잠든 사이 크리스마스 괴물들이라는 제목의 짧은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보통 크리스마스 하면 따뜻하고 반짝이며 즐거운 분위기가 생각나죠? 이를 기대하며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다 막상 당일이 오면 평소와 다르지 않은 하루에 실망하기 일쑤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저희는 크리스마스에조차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는 주인공이 여러 괴물들을 맞이하는 모습을 통해 다른 분위기의 크리스마스로 연출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실제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상현실이다 보니 작업하는 과정에서 현실 속 인물인 주인공 외에 모든 것이 눈에 보이지 않았는데요. 바로 이 점이 저희 작업의 주요 관점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실 속 인물과 가상현실 속 인물의 생생한 상호작용을 이번 영상을 통해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며 곧 나오게 될 잠든 사이 크리스마스 괴물들 즐겁게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미난 영상 만들었네요. 네. 본인이 이번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역할하고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라이브 AR 팀에서 총감독과 그다음에 엑시메트리 기술을 맡게 된 개원예술대학교 영상디자인과 1학년 김태민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언리얼 엔진을 통한 레벨 디자인과 그 다음에 리소스 관리를 맡게 된 건국대학교 4학년 김선민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이번 작품을 보면서 가장 재밌었던 거는 가상 캐릭터와 인터랙션 주는 거, 그리고 어떻게 언리얼에서 가상 캐릭터에서 이렇게 움직임을 줄 수 있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한데 선민 씨가 그걸 담당한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했는지 좀 설명 좀 가능할까요? 네, 언리얼 엔진에서 지원하는 시퀀서 기능을 이용하면 애니메이션을 키프레임을 배치하고 그 키프레임을 편집하는 것으로 레벨 디자인에서 애니메이션을 줄 수 있게 됩니다. 저희는 기존 SS2에 있었던 모션들을 그대로 이용하거나 아니면은 때에 따라서 재생 속도를 늘리거나 가동 범위를 줄이는 시간을 편집을 해서 이용을 했고, 모션 캡처를 이용한 모션이나 애니메이션도 제작은 했는데 실제 프로젝트에 적용할 때는 기존 것보다는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에 실사용은 못했지만 그런 식으로도 애니메이션 제작을 진행했습니다. 그렇구나. 거기 뭐 보면은 마지막 장면에 보면 그 괴물하고 사람이 막 싸우고 막 맞고 뭐 이런 것들을 잘 실감나게 하셨는데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어떻게 보이지 않았는데 그걸 어떻게 진행했는지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액터랑 실제 나오는 AR 캐릭터들은 아무래도 따로따로 이제 촬영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먼저 AR 캐릭터들이 만든 이 시퀀스를 한번 보고 그다음에 저희가 타이밍을 맞춘 다음에 이제 영상이 시작되고 이제 촬영이 시작되려고 할 때 이제 그 몬스터의 액션에 따라 저희가 이제 소리로 이제 시작된다 이렇게 타이밍 같은 거를 이제 신호로 알려주고 그렇게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두 분한테 이번 프로젝트를 하면서 뭔가 배운 것도 있고 느낀 점이 많이 있을 것 같고 또 기회가 된다면 다음 프로젝트도 좀 진행한다면 어떤 거를 좀 하고 싶은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먼저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수업 진행하면서 하고 싶었던 게 조금 많았는데 엑시메트리라는 기술이 아무래도 지금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이렇게 없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제 많은 어려움이 조금 있었기는 했는데 그래도 이번 수업을 통해서 이제 교수님과 잘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영상을 만들 수 있게 돼서 굉장히 뿌듯한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제 최근에 기획하고 싶은 거는 이제 아무래도 이 엑시메트리라는 기술이 현실에 없는 것을 좀 표현하고 싶은 거를 좀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우주랑 이제 관련된 프로젝트를 조금 기획을 하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유니티 엔진이란 걸로 개발을 진행하다가 이번에 똑같이 게임 엔진이라고 있었던 얼리얼 엔진을 통해서 처음 영상 작업을 하게 됐는데 생각보다 영상 작업 관련해 가지고 관련된 기능이나 툴 같은 게 많아서 굉장히 새로운 경험이 되었고 얼리얼 엔진을 조금 더 공부할 시간이 조금 더 있었다면 아마 특수 효과라든지 아니면 이펙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넣어서 자연스럽게 넣거나 아니면 애니메이션을 좀 더 자연스럽게 넣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퀄리티를 챙기지 못한 게 살짝 아쉬워서 만약에 다음번에 작업을 할 기회가 된다면 추가적 학습을 진행하고 더 나은 작품을 한번 뽑아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 자리에는 계시지는 않지만 실시간으로 저희 방송을 계속 지켜본 전문가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간단한 감상평 듣고 행사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원예술대학교 학생 여러분, 그리고 진영기 교수님. 저는 노윤식이고요. 지금 현재 뉴욕시의 크래프티 앱스라는 VFX 회사에서 컴포지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크롤 비주얼 아트라는 학교에서 어, 학부 3D and Visual Effects라는 전공에서 누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AR, VR 컨텐츠 실무 쇼케이스 리뷰를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간략하게나마 처음 본 느낌을 말씀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일단 처음 했기 때문에 어, 실무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작업한 것 치고는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퀄리티가 좋아서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진영기 교수님이 잘 지도하고 계시고 있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특별히 언리얼 기반의 이 언리얼로 해서 이렇게 버추얼 스튜디오를 만드는 이런 과정은 사실 미국에 있는 학교에서는 아직 시작하지 않고 있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학생들이 작업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되게 놀랍고 그리고 또 감사하네요. 네. 어, 일단은 전체적인 거를 보자면 지금 네 작품을 봤는데 제가 스크린 그랩을 해서 이렇게 스크린샷을 이렇게 찍어서 미리 준비를 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촬영한 거하고 월추얼 이 백드랍 뭐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언리얼로 만든 이 백그라운드가 서로 이렇게 블렌드가 잘 되냐 안 되냐 그거가 가장 지금 현재 관건인 것 같아요. 사실 테크니컬하게 이게 된다 안 된다 이게 이렇게 해보자 해서 지금 되는 단계는 다 된 것 같고 다음에 기회가 있어서 또 계속 이런 작업을 계속 할 때 유의해야 될 꼭 다음에는 꼭 이거를 시작하기 전이나 시작하고 나서 특히 프리프로덕션이나 포스트 프로덕션 과정에서 이런 거를 수정을 어, 할 수도 있고 또 미리 준비를 하면 프로덕션에서 또 이런 거를 금방 또 이렇게 촬영하는 동안에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컴포지터의 관점과 그리고 그 비주얼 이펙트를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화면을 쉐어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이게 첫 번째 작품 이거 보이는데 여기서 역시 제가 딱 보자마자 느꼈던 게
스킨톤인 것 같아요. 이 스킨톤이 피부톤이 굉장히 지금 현재 보이는 거에 비해서 굉장히 이 전체적으로 사실은 이 그림이 이 백그라운드에서 여기 이 소파나 이 밑에 바닥에 이 흰색 느낌이 화이트 밸런스라고 했을 때 생각보다 좀 그림이 많이 보이죠. 그 이유는 사실 이게 그린 스크린을 촬영을 하다 보면 특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얼굴이에요. 얼굴, 뭐 스킨톤, 얼굴, 손, 다리 할 거 없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람의 피부에는 피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약간 붉은기가 원래 다 이렇게 있고 그런데 굉장히 딱 보면 좀비 같죠. 좀비처럼 이렇게 녹색의 느낌이 나는 거를 이렇게 그린이 많이 들어간 걸 느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촬영할 때는 이렇게 되지만 이거를 그 컴포지팅을 할 때는 컬러를 좀 바꿔주거든요. 근데 어, 언리얼에서의 그 장단점인데 사실은 보면서 이거를 색을 좀 돌려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겠죠. 네. 그리고 다른 거 하나는 역시 이게 그림자에 섀도우가 이렇게 노이즈가 끼고 이러는 건데 이거는 사실 기본적으로 그린 스크린 촬영할 때 가장 문제점이 되는 건데 이거를 사실은 이 직접 이거 하신 팀 같은 경우에는 어, 현명하게 제가 다음 프레임 이걸 이렇게 그 조그만 돗자리나 칼펫을 깔아서 이게 섀도우가 이렇게 그림자가 이렇게 보면 되게 예쁘게 잘 먹혀져 있죠? 왜냐면 이거는 촬영할 때 그림자이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포스트에서 그림자가 빠지지 않아서 굉장히 어색한 느낌의 그림자를 사실은 이게 보면 이거를 그림자라고 넣은 것 같은데 요거를 그림자로 넣은 거죠. 요거를 이제 그림자라고 언리얼에서 이렇게 넣은 것 같은데 이 그림자는 사실 의미가 없죠.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거 하나는 이 특별히 이 엣지 블러라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검은색 스타킹하고 그림자하고 요 하얀색 요 엣지가 나오는 게 이게 가장 그린 스크린 촬영했을 때 가장 처음에 프로페셔널이 아닌 사람들이 가장 했을 때 가장 이게 두드러지게 나오는 어떻게 보면 그냥 정말 아주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엣지 블러나, 예를 들면 요 그린 스크린 요거를 조금 이렇게 슈링크를 해서 이렇게 줄여가지고 요 부분만, 요 하얀 거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한데, 이거는 아무래도 기술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또 다른 거 하나는 이게 백그라운드를 이렇게 멋있게 조명을 예쁘게 이렇게 쳤잖아요. 이렇게 굉장히 바깥에서 이렇게 강한 선라이트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처럼 했는데 그거의 단점은 역시 그림자는 이렇게 멋있게 떨어지지만 사람들은 전혀 그런 라이트를 못 받아서 굉장히 두 개가 이렇게 뜨는 느낌, 계속 이게 뜬다는 느낌을 많이 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치만 어, 이 온라인 쇼핑의 느낌으로 이렇게 했을 때 그런 느낌이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갑자기 보다가 또 생각이 난 건데 이 그림자가 보면은 여기가 그림자가 이렇게 녹색으로 그러니까 이게 그림자라고 해서 다 검은 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이 나무 숲에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그린이 강한 이렇게 섀도우를 이렇게 쳤는데 그 반면에 이런 나뭇잎 그림자가 사실 사람들한테는 전혀 없죠. 촬영할 때 그런 느낌을 조금 주려면 어, 그 조명 앞에다가 이렇게 쿠키 컬러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요런 거를 이렇게 쳐가지고 그런 느낌을 비슷하게나마 내서 좀 이 두 개가 다 블렌드가 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조금 염두에 뒀으면 하는 게 제 작지만 다음 작품의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작품 볼까요? 이 작품은 굉장히 딱 봤을 때 느낌이 되게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 지하철 안에 이런 느낌하고 그런 게 좋았고 특히 뭐 카메라의 움직임이라든지 카메라가 조금 이렇게 흔들리죠. 후반에 포스트에서 이렇게 좀 카메라 쉐이크를 준 것 같긴 한데 그 느낌이 첫 번째로 가장 그랬던 건 이거를 촬영할 때 사실 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해봐요. 왜냐하면 어, 사실 이거를 후반부에서 카메라 쉐이크 하는 거는 분명히 컴포지팅, 그냥 그린스크린 촬영하고 이런 거를 백그라운드를 컴포지팅 할 때 이렇게 합성을 하고 카메라 쉐이크 하는 거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언리얼에서의 장점은 촬영할 때 그거를 가능하게 하고 그게 좀 더 현실적으로 더 리얼하게 이게 카메라 쉐이크나 이런 게 백그라운드랑 정확하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또 하나 또 하나 추가하고 싶은 거는 이 이 작품이 촬영할 때 이걸 정확하게 24프레임으로, 아이고, 24프레임으로 촬영을 했나, 그게 조금 의문점이에요. 그거를 만약에 했으면 좋은 거고, 안 했으면 다음에는 꼭 그거를, 아쉽지만, 어, 했으면 좋겠네요. 또 다른 거 하나는 뭐가 있냐면, 제가 브러쉬를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이 CG 백그라운드를 이렇게 사용했을 때 이게 지나치게 이 아웃 오브 포커스가 돼서 너무 디포커스가 세서 사실 이렇게 효과가 나려면 굉장히 텔레포로 렌즈, 망원 렌즈로 이렇게 뭐 200이나 300mm 망원 렌즈로 찍었을 때 느낌이 사실 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샷은 그러니까 렌즈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뭐 한 35? 35mm나 50mm 정도 렌즈를 놓고 찍은 느낌이기 때문에 뒤에가 이렇게 막 날아가는 거는 조금 너무 투머치 투머치 죄송합니다. 영어를 자꾸 써서 너무 심하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들고요. 특히 이 보면 리플렉션이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강한 라이트이 이렇게 움직였을 때 사실 CG 같은 경우는 이 백그라운드가 이 뒤에 이 여기 보면 이 저기 메탈릭 이 쉐입이 금속성의 이 저기 텍스처이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가 이렇게 반사가 멋있게 여기가 하이라이트이 이렇게 들어와서 움직이는 그런 느낌이 사실 났었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게 더욱더 좀 효과가 이거를 언리얼을 찍었다는 게 효과가 더 되려면 같이 하이라이트이 뒤에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하이라이트이 이렇게 묻어 나오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이거를 전문 용어로는 라이트 랩이라고 하는데, 아이고, 이게 제가 가운데가 이걸 라이트 랩이라고 하는데 이 느낌이 나려면 두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촬영할 때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이거를 후반부에 이 컴핑을 할 때 컴포지팅을 할 때 이렇게 뒤에다가 여기를 하이라이트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한데 이거는 언리얼에서 지금 되는지는 저도 확실하게 이게 라이트 랩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거는 나중에 라이트 랩에 대해서 더 공부하신 다음에 알아보면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또 하나 또 추가하고 싶은 거는 이 샷은 특이하게 CG를 좀 되게 잘 썼던 조금 CG 퀄리티가 다른 작품보다 조금 더 나았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조금 아쉬웠던 건 역시 CG는 쓰면은 실제로 찍었던 것보다 좀 너무 선명도가 샤프니스가 굉장히 선명하게 너무 CG처럼 나오니까 그럴 때는 이거를 전체적으로 다 톤 다운을 시켜서 이거를 좀 어, 디포커스를 좀 줘서 조금 조금 더 촬영한 것처럼
해주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그거에 하나 좀 아쉬웠던 건 전체적으로 다 샷들이 음, 캠코더로 찍었다는 느낌이 좀 많이 묻어나요. 아마 기술적인 문제가 있고 카메라를 다루는 게 어렵긴 하지만 특히 이렇게 약간 내러티브 성향이 강한 작품을 했을 때는 꼭 미러리스 DSLR 뭐 예를 들면 뭐 소니 A7 시리즈나 소니 FX 뭐 블랙매직 그런 카메라를 써서 렌즈를 조금 다른 걸로 찍고 정확하게 그리고 24p로 찍으면 그런 느낌이 좀 더 영화 같은 느낌이 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모션 블러가 전체적으로 다 비슷한 느낌이 나야 되니까. 또 하나는 이 작품은 특별히 유리에 대한 이 숙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약간 숙제 같은 건데 유리 관련된 느낌이 유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지금 유리. 이 유리가 원래 지하철 안에 이렇게 유리가 이렇게 있을 때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 텍스처를 유리에 되게 그런지하고 되게 더럽고 이렇게 좀 때도 끼고 먼지도 이렇게 좀 많이 끼고 그런 유리적인 느낌을 요 지하철 요 안에 그 실내 CG랑 바로 바깥에 그런 거를 이렇게 넣어서 조금 지금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그린 스크린을 찍었기 때문에 그냥 유리가 퉁 빠졌죠. 유리가 없어서 그런 느낌이 그리고 사실 이 안에 있는 리플렉션이 반사가 돼서 사실 유리에 붙어 나오는 게 정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뭐 기술적으로는 어렵지만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나중에는 정말 넣어주면 좋다라는 거 아니면 뭐 예를 들면 여기에 비가 와서 여기에 물방울이 이렇게 유리에 물방울이 묻을 수 있죠. 그 영화 기생충에 보면 그 자동차 그 대화씬이 다 그런 식으로 그린스크린 찍은 다음에 그 유리에 물방울을 좀 넣어서 비가 온 것처럼 그런 효과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이 작품은 갤러리를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보면 특별히 이 작품은 카메라 움직임이나 이런 게 좀 아무래도 좀 제한적일 수도 있는데 되게 느낌이 마치 우리 갤러리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갤러리를 보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좀 받아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어, 좀 아쉬웠던 거는 특별하게 굉장히 촬영을 좀, 어, 촬영할 때 너무 노출이, 익스포저가 너무 오버돼서 얼굴이 더 너무 하얗게 떠서 좀, 너무 이렇게 스킨톤이 좀 많이 손상이 된 것 같아서 그게 좀 아쉬워요. 좀 이렇게 노출 오버라 그러죠? 과다 노출? 오버 익스포저. 오버 익스포저가 돼서, 네, 제가 영어랑 우리말이랑 헷갈리고 있는 지금 또. 그런 게 좀 아쉽고, 이 백그라운드, 여기 작품에 지금 보면 이렇게 그림자가 이렇게 부드럽게 먹혀져 있잖아요. 그림자가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먹혀져 있는데, 여기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갤러리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러운 그림자가 이렇게 딱 여러 가지로 이렇게 조명이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된 건데, 어, 이 촬영한 거에는 그림자를 넣을 때 너무 진한 걸 넣었어요. 어떻게 보면 CG에서는 이 앰비언 오클루전 AO 패스가 잘못했다고 하는 건데 이 굉장히 컨텍스트로 되게 부드럽게 번지는 그림자만 사실 있으면 되는데 그림자가 너무 지나치게 들어갔죠. 그리고 신발도 보면 다 하얗게 날아갔죠. 그런 게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어, 이 샷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굉장히 이 뒤에 뒤에 그 나무들의 눈이 온 거는 굉장히 이 흰 색깔이 웜하고 따뜻하고 여긴 또 상대적으로 되게 블루예요. 되게 차가워요. 그래서 따뜻한 색과 차가운 색깔이 두 개가 다 공존해서 조금 균형이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런 거가 좀 아쉬웠어요. 되게 딱 봤을 때. 어, 역시 너무 오버 익스포드 돼서 그런 게 있죠. 이거는 역시 섀도우가 좀 말이 안 맞죠? 이렇게 섀도우가 들어갈 수 없고 이게 여기 지금 CG를 한 느낌하고 거의 같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이 백그라운드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장점인데 이거 결국 이렇게 나와서 뒤에를 이렇게 촬영할 때 이렇게 붙이는 건데 언리얼이 아니고 그냥 찍었을 경우는 이거를 그림자를 나중에 고칠 수 있지만 이게 만약에 정말 뭐 라이브나 아니면 이게 제대로 이렇게 이게 저기 최종 완성본이라고 그래서 했을 경우는 이런 느낌의 그림자를 사실 그리고 이런 느낌의 그림자가 맞기 때문에 이렇게 뒤에 보면 하얗게 신발 그림자가 이렇게 뜨고 이렇게 진하게 이렇게 그림자가 뜨는 거는 이거는 좀 맞지 않죠. 그게 좀 역시 아쉬웠습니다. 어, 지금 마지막 작품인데요. 약간 뽀로로 느낌이 좀 많이 났고요. 아무래도 급하게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긴 한데 이 굉장히 CG가 좀 많이 좀 부족하다는 느낌은 요 백그라운드 요거만 봤을 땐 그런 건데 뭐 그거는 어차피 기술적인 거고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니까 그치만 우리가 나중에 생각해야 될 거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조명이 이렇게 강하게 들어오면 사실은 우리 여기에도 조명이 강하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린스크린을 촬영할 때 두 가지를 염두에 둬야 되는데 그린스크린 크로마키가 이렇게 빠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뒤에서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조명이 이 샷 안에, 프레임 안에 이렇게 조명이 있으면, 이렇게 하이라이트이, 그래서 그거를,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라이트 랩이라는 거를 항상 염두에 둬서, 뒤에 여기 백에다가 뒤통수 쪽에 하이라이트를 좀 웜한 거를 이렇게 쳐서 하면 좋고요. 이렇게 조명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이 그림자는 사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이 그림자가 가짜죠. 그림자가 일단은 그리고 보면 알겠지만 그림자가 혼자 따로 포지션이 약간 이 위치 조정이 y-axis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쵸? 이게 두 개가 딱 붙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그림자를 내지 않고 되게 부드럽게 내거나 그냥 이렇게 하는데 이 그림자가 벌써 이렇게 강하게 들어오면 사실 이것도 강하게 들어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긴 해요. 저도 지금 보면. 그렇지만 역시나 이렇게 조명이 있기 때문에 조금 요게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 샷은 이 샷은 딱 봐서 굉장히 쿨한 되게 차가운 느낌의 백그라운드를 가진 반면에 이 포그라운드 이 달리는 이 사람의 친구의 얼굴이 굉장히 누렇게 떴죠. 그래서 이건 색보정을 촬영할 때 결국은 촬영을 할 때 컴포지터의 마인드로 이거를 네, 좀 칼라 템퍼레처를 좀 웜한 게 아니고 좀 쿨하게 바꿔줬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역시 카메라의 한계인데 카메라가 이렇게 캠코더로 찍었을 때 이거 약간 위치를 조정해서 스케일을 사이즈를 좀 조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블러하게 이렇게 좀 저해상도 로우 퀄리티 비디오 같죠? 딱 봐도 왠지 이렇게 줌한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사람을 많이 포커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보이면 뒤에 백그라운드는 좀 디포커스를 시켜주는 게 사실 포그라운드는 디포커스를 했어요. 되게 잘했어요. 이거는 현명하게 잘했는데 뒤에가 이렇게 안 날아갔다는 게 조금 아쉽고 또 하나 촬영할 때 이거는 단점인데 물론 색온도도 지금 안 맞죠. 네, 워낙에 그것도 있지만 특별히 안경이 되게 조심해야 돼요. 안경은 조명을 정말 정말 정직하게 다 이렇게 나오게 하기 때문에 뭐 편법은 안경 알을 빼고 찍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조명을 위치를 잘 조절해서 이거를 보이지 않게 해야 되는 방법이 있겠죠. 이게 만약에 조명이 보이면 굉장히 셋에서 찍은 것 같은 실내에서 그냥 스튜디오에서 찍은 것 같은 느낌이 나겠죠. 이 샷이 좋았던 건 모션 블러를
트라이를 한 것 같아요. 모션 블러 트라이를 해서 모션 블러가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들어가는데, 반면에 CG는 모션 블러가 들어갔는데 사람은 모션 블러가 빠졌죠. 이거는 그린 스크린 촬영할 때의 가장 어려운 점이에요. 제가 헐리우드 영화에 나오는 샷들이나 그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나오는 샷을 컴포지팅 하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데, 그린 스크린이 나왔을 때 모션 블러가 이렇게 나오면 역시 크로마키를 이렇게 그린 스크린을 딱 빼주면 모션 블러가 사라지는 경향이 있어요. 보통은 후반부 작업에서 이 모션 블러를 다 이렇게 다시 이렇게 복원하는 작업을 다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언리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촬영을 잘 못하면 그런 어려운. 그래서 이런 거를 할 때 모션 블러를 그나마 조금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촬영할 때 조금 머리를 써서 요 부분은 실제 이 CG가 아니고 실제 그 백그라운드를 촬영할 때 놓고 찍으면 요 친구가 있는 바로 뒷부분에 만약에 눈 관련된 뭐 돌이 있다든지, 이런 돌이 좀 이렇게 가짜지만 그 진짜 돌을 갖고 와서 찍는다든지, 뭐 이런 셋을 놓고 찍으면 그런 게 조금 덜하겠죠. 그런 느낌이, 그런 단점이 많이 보완될 수 있겠죠. 그리고 역시 그림자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런 그림자를, 사실 멋진 그림자를 CG로 낼 수 있지만, 그 그림자가 만약에 여기에 촬영할 때 이런 그림자가 안 나온다면 그런 문제가 많이 힘들겠죠. 하지만 어쨌거나 이 모션 블러를 잘 이렇게 넣어줘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전체적으로 역시 전체적인 공통점을 말씀드리자면, 역시 스킨톤, 컬러 템퍼레처, 모션 블러, 그리고 섀도우, 그런 문제들이 있겠네요. 처음 작업하신 건 같다는 이렇게 느낌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이렇게 멋진 백그라운드 닭을 만들어 주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내 작품이 전부 다 다양하게 다른 내 작품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 개원예술대학교 AR, VR 콘텐츠 실무 쇼케이스 잘 봤고요. 요 4편의 작품이 있었는데 요거를 잘 보면서 사운드의 관점에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사운드적인 관점에서 제가 얘기를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일단은 사운드에 대해서까지 생각하기엔 좀 시간이 많이 부족했구나. 이거 작품 만드시면서 그런 생각이 먼저 들어가지고, 어떤 디테일한 부분들의 퀄리티나 이런 걸 논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하면서 어느 부분들을 조금 보강하면 좋을까, 혹은 어떻게 기획을 하면 내가 원하는 어떤 방향이 잘 전달될까, 이런 방향에서 조금 큰 그림에서 같이 보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작품씩 놓고 한번 제 생각들을 조금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XR 라이브 커머스 지그재그 라이브. 요거는 이제 쇼핑몰 홍보를 이제 기획하는 영상이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시작하는 로고나 음악 시점 이런 것들은 굉장히 괜찮았어요. 이게 일반 홈쇼핑적인 느낌도 들고 음악 선곡 상태도 좋은데, 이 전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홈쇼핑에서는 말씀하시는 부분에 쇼호스트라고 하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전달이 되게 중요한데, 그런 전달에 대한 부분들, 어떤 녹음의 상태라던가 후반 처리, 대사에 관한 처리들, 그리고 대사에 관한 볼륨, 어떤 로고에 아까 들어가 있던 음악이나 전체 사운드에 비해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좀 적지 않았나, 노래들에 비해서. 그런 생각들을 조금 해봤고요. 그래서 조금 구체적으로는 전체적인 사운드가 이제 너무 울리게 잡혀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로우 부분, 이제 우리가 이제 음향에서는 이제 낮은 부분들을 조금 커트하면 목소리가 조금 더 선명하게 들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것도 또 이제 음악과 어떤
그 쇼호스트의 멘트만으로는 좀 이제 전달이 조금 이제 심심할 수가 있으니까 사운드에서도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는 약간의 효과음들, 옆에 뭐 상품이 바뀐다거나 여기에는 없지만 무슨 전화가 뜰 때 뭔가 이제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포지션에서 조금 효과음을 하나하나 이렇게 좀 맑은 소리 이런 것들을 좀 넣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방 광고 나오는 부분 나중에 이제 잔디밭 같은 데로 나가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이제 그런 데서는 음악을 확 줄이고 뭔가 그 공간에 있다는 앰비언스 같은 사운드들을 넣어서 주의가 탁 이렇게 바뀌면 훨씬 좋지 않을까. 이제 그런 사운드들을 계속 생각하시면서 이제 구성을 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헬스장에서 하시는 씬도 조금 이제 대사 전달이 아직 약하지 않나. 이제 방향성이라던가 이런 게 이제 녹음하는 어떤 기술도 있고 후반 작업의 기술도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도 조금 더 보완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에 XR 단편 영상팀 타임 메트로. 이런 거는 이제 어차피 현실적인 사운드를 구현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사운드를 해도 괜찮은데 이것도 이제 본인들이 말씀하신 현재, 미래, 아포칼립스, 포스트 아포칼립스를 어떤 사운드에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사운드를 어느 부분에서 이게 열차가 계속 연결이 되니까 열차의 소리는 좀 통일을 하고 어떤 배경이 바뀐다거나 뭔가 이런 장면의 전환이 있을 때 전반적인 사운드를 뭔가 바꾼다던가 음악은 유지하더라도 이런 장면들에서 조금 효과를 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속도의 변화도 있고 화면에서 깜빡인다거나 하는 이제 큰 변화들이 있는데 그런 데에서도 뭔가 효과음들을 조금씩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저는 보면서 특히 뭐 열차가 이제 암전이 된다거나 뭐 불이 막 깜빡깜빡 한다거나 이럴 때는 뭔가에 좀 비현실적이더라도 뭔가 효과음을 넣는다면 더 이게 효과적으로 이게 영상 전달이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 마지막에 이제 이게 로고 화면이 뜨면서 갑자기 화면이 확 끝나는데 거기서도 그 시간이 길진 않지만은 거기에다가도 조금 음악이라도 뭔가 깔려 있으면 뭔가 우리의 주제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렇게 들어간다면은 훨씬 더 이게 전달력이 이렇게 좋아지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XR 발표팀, XR 프리젠테이션, 모네 건초 더미를 가지고 이제 하셨는데 이건 뭐 영상이 괜찮아서 저도 영상을 보다가 사운드가 없다라는 생각을 사실 거의 못했는데 이것도 대사 외에는 거의 지금 사운드가 없는데 이게 뭐 홈쇼핑적인 느낌까지는 아니더라도 아까 하신 여기도 약간 그 깔려있는 음악 정도는 뭐가 있으면 조금 분위기가 더 살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어떤 대사의 좀 약점이나 이런 것도 음악을 통해서 좀 감춰지는데 이게 디테일하게 대사가 이제 안 나오는 부분들에서도 뭐가 좀 들리고 이런 것들도 음악을 깔면 훨씬 더 낫거든요. 근데 이제 음악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공간 소리도 없다 보니까 이제 그런 약점들이 잘 노출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 사운드가 엄청 중요한 건 아니지만 배경 음악 정도는 이제 깔려 있으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배경 음악을 이제 깔았다면은 이제 발표자가 이제 겨울 화면으로 딱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음악도 바뀌고 겨울에 뭔가 느낌이 나는 소리들을 깔아주면 이제 표현하고자 하는 이제 분위기 전환이 훨씬 더 확 될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생각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 이것도 역시 발표자가 어떻게 이제 톤을 잡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지금 전체적으로 좀 멀리 이제 소리가 들리는 느낌들이 있는데 이걸 녹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라이브 AR 팀이 만드신 잠든 사이 크리스마스의 괴물들 이런 게 정말 사운드를 넣으려고 하면 너무 많이 넣을 수 있고 또 너무 많이 넣다 보면은 이게 너무 과한가? 내가 표현하려고 하는 거는 이런 게 아닌데 사운드로 채워지나? 이런 생각들을 저도 뭐 비슷한 작업들을 하면서 좀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는 어쨌든 많이 비어있다. 이게 너무 사운드가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어떤 공간 표현이나 동작 표현들이 좀 어떨 때는 더 과장되고 이런 부분에서도 좀 표현이 사운드로는 안 돼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있고 메인 테마만 이제 음악이 거의 살아있는데 다른 어떤 긴박한 상황 뭐 큰 괴물한테 쫓긴다거나
아주 뭐 바깥에 작은 눈사람, 괴물이라고 해야 되나? 이 눈사람들이 들어올 때에도 뭔가 음악으로도 조금 표현할 수 있는 것 같고 동작 소리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발자국이라든가 이런 걸 디테일하게 맞추면 조금 더 잘 드러날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의 어떤 동작 소리도 이게 물론 실사고 나머지는 애니메이션이긴 하지만은 그 동작 소리가 이제 하나도 녹음이 안 돼 있는데 이제 이걸 현실이라고 생각해서 영화적으로 표현할 수까지는 없겠지만 어떤 애니메이션적으로 좀 포인트 되는 동작이 크게 움직인다거나 뭐 키보드를 친다거나 뭐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사탕 같은 걸 이렇게 좀 핥는다던가 이런 데는 조금 과장되게 표현을 사운드를 넣어도 좀 재밌지 않을까. 이거는 현실이 아니더라도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마지막에 이제 큰 이제 얼음 괴물 같은 그런 게 나올 때는 그 괴물은 모든 동작에 사실은 바람 소리 같은 좀 포인트들이 더 들어가야지 그런 어떤 긴장감이 확 살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비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좀 채울 수 있지 않을까. 채워넣으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 이 네 작품을 봤을 때는 다 계획은 다 되게 많으셨을 것 같은데 아마 이제 영상을 하시다 보니까 사운드적인 이제 이런 거를 아마 채우지 못하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운드도 영상을 만드실 때처럼 아주 처음에 계획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시간이 없을 때 어느 부분은 내가 꼭 채워야 되겠다 아니면 어느 부분은 내가 빼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처음부터 생각을 하시는 거 해갖고 진행하시는 것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잘 봤고요. 나중에 이제 기회가 또 되면 진짜 실제로 뵐 수 있으면 이렇게 조금 더 자세한 부분들 짚어가면서 한번 얘기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의 전문가들의 감상평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행사의 마지막인데요. 한 학기 동안 학생들과 새로운 기술을 통해 멋진 순간들을 함께 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한 저희 학생들과 지금 라이브 방송을 통해 방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AR, VR 컨텐츠 실무 쇼케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